뾰루지가 사라지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졌어요. 골칫거리였던 요통이 생강스포로 나았습니다. 우울증으로 반년이나 휴직한 후에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매년 찾아오던 냉방병, 여름 감기와 연을 끊었어요. 위장이 건강해지니 밥맛도 좋아졌어요. 3개월 만에 체중이 6kg 줄고 허리도 5cm나 줄었어요. 생강의 힘을 체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기쁨의 실사례담입니다.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 가을철에 태어나는 최고의 식재료 생강. 요즘 일교차가 매우 커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에 필요한 것이 바로 따끈한 생강차 한 잔이죠. 마침 야채 가게에 갔더니 싱싱한 햇생강이 많아서 사왔습니다. 이맘때면 꼭 생강청을 만들어 두었다가 1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먹곤 하는데요. 생강의 뛰어난 효능은 많이 알려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읽게 된 책이 생강의 힘입니다. 저자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의사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유명한데 세계적인 장수마을과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의학 박사입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을 상세히 담은 책. 먹기만 해도 만병통치, 생강의 힘은 저자가 그동안 여러 책에서 간략히 설명했던 생강 건강법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생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모든 질병이나 증상의 근원에는 냉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라고 합니다. 병원 진료를 수십 년 해오는 동안 사람들의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박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 대부분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질병이 냉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통, 어깨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참 등의 부정형 신체 증후군, 즉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몸의 일부의 고통이나 장애를 호소하고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 등이 냉증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이상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고 이런 생각에 착안해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책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싸고 보관까지 쉬운 생강의 효능과 이시하라식 생강홍차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리고 생강 복용을 주의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기를 바라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강의 효능.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 몸을 따뜻하게 한다. 진저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 거담을 촉진한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체내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가래를 제거한다. 4.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5. 해열 작용. 잘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 작용이 있다. 6. 진통 및 소염 작용. 하루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 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7.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8.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9.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베인이란 성분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다.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에 피적할 정도의 효과가 있다. 10.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1. 구역질을 억제한다. 숙취나 입덧, 배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항암제나 마취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구역질에도 효과적이다. 구역질은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위장 운동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일어난다. 생강의 성분인 진저롤에는 세로토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12.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을 한다.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가지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한다. 회충이나 필라리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기생하는 기생충도 구충한다. 그러므로 생선 초밥에 곁들이는 절임 생강을 함께 먹는 편이 좋다. 13.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생강은 뇌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4.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조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5.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행 분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16. 산화를 방지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나 알레르기 면역질환 등은 물론이고 노화의 예방이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17. 우울증을 예방한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기를 소통시킨다라고 하여 우울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고 여겨왔다. 18.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시에 배뇨,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정화한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게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 한다. 19. 붓기 제거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무슨 짓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몸이 차다. 냉증 탓에 대사가 나빠져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또 체내에 여분의 수분이나 노폐물이 쌓인 채 배출되지 않는다. 생강홍차를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들 증상은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나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무리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20. 피부도 고와져서 오늘부터 당신은 피부 미인. 생강의 약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은 그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효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잡지와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일본의 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다. 꾸준히 했더니 몸까지 좋아졌다라는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생강홍차인데요. 그 효능과 만드는 방법, 복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강홍차의 효능. 생강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윤기가 흐르고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보게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최고의 조합 생강, 홍차, 흑설탕.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식품인 생강. 생강을 매일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내가 고안한 방법이 생강홍차다. 생강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에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라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거에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생강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 가까이나 된다. 생강, 홍차, 흑설탕은 모두 양성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강하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따끈 따뜻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 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홍차를 하루 서너 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데 놀랄 것이다.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된다. 하루 섭취량은 따로 없다.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자재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자재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다. 건조 생강가루의 경우 해외 생강 연구의 1인자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는 하루 1g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관절염 환자가 착각을 해서 1회에 3에서 4g씩 먹었더니 통증이 경감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전증 예방에는 매일 2g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결국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당한 섭취량을 찾아나가면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먹으면 제일 좋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고된 바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몸 상태나 신경 쓰이던 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편이 바람직하다. 생강 건강법의 최강 메뉴는 바로 이것. 생강홍차 만드는 법. 생강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사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티스푼 하나, 분량의 홍차잎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한 개이다. 생강은 간 것을 거즈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던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갈은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넣어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분말을 사용할 때는 1. 작은 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에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생강 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 홍차의 온열 작용과 살균 작용, 면역 강화 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과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 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생강홍차를 마실 때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반드시 뜨거울 때 마실 것.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는 마셔도 땀도 안 나고 효과도 반감된다. 하루 3잔에서 6잔을 마신다.
취향과 몸 상태에 따라 가감한다. 언제 마셔도 상관없지만 기상 직후와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신다.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생강즙 4에서 8cc 정도부터 시작하자. 이런 사람은 생강 섭취를 피하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온 역사가 있는 생강이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생강 섭취를 보류하는 편이 좋다.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 시 생강을 섭취하면 혀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른다. 1분간 90 이상의 빈맥이 있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나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명백한 탈수 증상이 있다. 생강에는 신진대사를 항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여기까지 생강의 힘의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생강 섭취를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첫 번째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있다면 이중으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 복용으로 저혈당 상태일 때 생강을 추가로 복용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혈당이 아주 많이 낮지만 않다면 생강차를 소량 복용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분이 첨가된 생강청을 복용하시면 이런 부작용을 피하는 한 방법이 돼서 당뇨약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앞에서 생강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위장 염증이 심하거나 위궤양 때문에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 위산 분비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강은 위장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입니다. 생강이 들어와야 위장의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쓰림이나 위통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의 매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소량만 복용하시고 꿀을 타서 드시거나 대추와 결명자를 함께 끓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 즉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혈전이란 것은 혈관 속에 굳어진 피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굳은 피를 녹이는 약재가 혈전용해제인데 주로 치질, 위궤양, 뇌경색 환자들이 많이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는 반면 피를 묽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이 생강을 추가로 섭취하게 되면 출혈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맞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을 드실 경우에 열이 과도하게 몸에 축적돼서 체력이 빨리 소모되고 피로감이 더 빨리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강의 열성 때문에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이 진행되면서 열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생강은 밤에 먹으면 불면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집에는 생강은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밤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기가 수렴되는 법인데 생강은 기를 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썩은 생강은 드시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생강은 곰팡이가 잘 생기고 물러지면서 썩기 쉬운 식품입니다. 생강에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 성분인데 국제암분류연구소 발암물질 분류에 보면 샤프롤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특히 생강의 샤프롤은 신선할 때는 미량이지만 썩으면 늘어난다고 하니 썩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햇생강이 많이 나오는 계절에 보관하고 싶으시면 편으로 건조하시거나 냉동으로 잘 보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삶을 기록한 논어에는 공자가 생강 먹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으나 많이 잡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생강은 적당량에서는 정신을 통하게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정신 집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강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효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생강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양하고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과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좋다 하는 음식을 무조건 따라 드시지 마시고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찾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강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생강홍차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